2019년 여름부터 2023년 여름 현재까지 최근 9차례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팀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서영욱입니다. 최근 3년여 동안 거의 4년 됐죠. 자,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 순수익 랭킹을 한번 매겨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쫙 랭킹이 있는데요. 가장 손실이 컸던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적할 때 쓴 액수와 또 선수를 매각할 때 벌었던 돈의 차액으로 따지는 거죠. 수익을 가장 많이 못 본 팀은 첼시입니다. 무려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어제 있었던 콜파라모 영입에 들어간 비용은 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다음이 맨유, 그다음 아스날, 뉴캐슬, 토트넘도 손실이 좀 컸고, 그 뒤로 쫙 보시면은 여러 팀들의 이름이 있고, 가장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유일하게 수익을 본 그런 팀이 바로 1위 브라이튼입니다. 브라이튼 호브 앤 알비온, 무려 한 1,700억 원의 수익을 봤다라고 지금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20개 팀들의 지난 9차례 이적 시장 메인 매출을 따져본 결과인데, 자, 대부분의 팀들이 벌기보다는 이적 시장에서 많이 좀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굵직한 영입을 많이 하는 대신에 보유한 선수들은 몸값이 떨어지기 전까지 데리고 있다가 이제 팔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첼시 같은 경우 좀 심하긴 합니다. 다시 리그 탑으로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정말 엄청나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러면서 지금 엄청난 적자 액수 1조 원이 넘는 그런 거액을 지금 손실로 정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상위권 팀들 가운데서 이제 리버풀이 이적 시장 손해가 가장 적은 그런 팀이고, 아무튼 이렇게 유일하게 이 험난한 이적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팀이 바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언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리죠. 줄여서 보통 이제 브라이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렇게 부를 텐데, 전부 적자인데 유일한 흑자고요. 그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브라이턴은 1901년 6월달에 창단한 팀입니다. 하지만 그 긴 역사의 대부분은 하위 리그를 전전한 클럽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브라이턴 하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구와는 상관이 없이 어학연수 목적지로 익숙했던 그런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라이턴이 1부 리그에 있었던 것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한 4시즌 정도가 유일했고요. 한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인기가 막 올라오던 2000년대 들어서는 2부와 3부를 오르내리던 그런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브라이턴이 1992년에 출범한 프리미어리그에 처음으로 합류한 것은 아주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입니다.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이렉트 승격을 했고요. 그 뒤 4시즌 동안은 강등만 간신히 면하는 수준으로 악전고투를 했어요. 한 시즌에 10승하기도 쉽지 않은 팀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2021-22 시즌, 전전 시즌이죠. 이때 시즌 9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탑10에 진입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무려 18승을 기록하면서 최종 순위 6위, 토트넘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의 뒤에는 우수한 유망주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구단의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칭 시스템이나 감독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스카우팅 시스템이 이 팀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여기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만 봐도 정말 브라이튼이 거두고 있는 성과는 눈부십니다. 리그 성적도 준수합니다만 저평가된 선수들, 아직 빅리그에 노출이 안 된 선수들을 미리 발굴을 해서 싼값에 영입을 하고 또 성장을 시킨 뒤에 이 선수들 중심으로 성적을 내고, 또 그 중에 여럿을 굉장히 높은 값에 이적시키는 과정에서 눈부신 성공을 좀 거두고 있는 거죠. 사실 정말 명문팀들 사이에서 이 브라이튼 정도의 규모의 팀이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망주라 하더라도 첼시나 맨시티에서 제안이 오는 것하고 브라이튼의 제안이 오는 것하고 같은 값이면 선택이 브라이튼을 쪽을 고르는 건 쉽지는 않을 텐데, 브라이튼은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굴하고 먼저 접근하고, 또 같은 빅리그 팀들, 빅클럽들의 접근이 있는 선수에게조차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제안을 하면서 잘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 팀이 선수 영입할 때 있어서 크게 3개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로 for the now, 지금 당장 쓸 선수들, 그 다음에 for now and future, 지금도 그런 게 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가치가 올라간 선수들, 그리고 just for the future, 이 부분, 그러니까 오직 미래를 위해서, 당장은 못 쓰더라도 앞으로 성장 가치가 무궁무진한 선수들에 대한 투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스카우팅 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많은 팀들이 이런 원칙을 공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명확하게 운영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브라이튼은 여기에 충실한 그런 어떤 스카우팅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올 시즌에 다우드나 뭐 밀러 같은 선수를 영입한 것은 당장의 쓸모를 위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선수들의 영입이지만 나머지 선수를 보면 확실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에 집중한 영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 최근 이 팀이 성적뿐만 아니라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적 시장에서의 성과만 봐도 정말 뭐 엄청납니다. 일단 뭐 모이세스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 2021년 1월 달에 맨유와 좀 경쟁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지급한 이적료가 400만 파운드예요. 장리그의 인디펜디엔테 델바에 있던 선수인데 그런데 그 뒤에 2년 만에 아스날에서 이적료 7천만 파운드를 제안했는데 지난 겨울 이적 시장이죠. 이거 거절했죠. 이때 카이세도가 SNS에 작별 인사 먼저 올려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아무튼 그때 7천만 파운드 거절할 때만 해도 와 이거 좀 후회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8월달에 첼시로 무려 역대 최고액이죠. 이적료 1억 1,500만 파운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67억 원에 데리고 온 선수를 1,950억 원에 약 30배의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이적을 시킨 겁니다. 카이스노만이 아닙니다. 이번 여름에 알렉시스 메갈리스 선수, 메갈리스테르라고도 있죠. 이 선수 아르헨티나 올림픽 대표팀 소속으로 이제 2021년에 우리나라 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7월달에 우리하고 이제 평가전을 했었고 그때 우리하고 할 때 골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동경하고 엄원상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2대1로 그때 비겼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데뷔한 지 1년이 훨씬 넘은 때였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은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브라이튼 온 지 2년 반이 됐을 텐데 브라이튼이 2019년 1월 달에 이 선수를 그 800만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왔어요. 아르헨티노스 주니오스에 있던 선수인데 근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거액을 투자하는 걸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르헨티나에서도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곧바로 재임대를 하면서 관리 들어갔고 그 뒤에 그러니까 재임대 기간 이후부터 이 선수가 포텐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보카 주니어스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팀으로 다시 재임대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활약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브라이턴이 이쯤 되면 우리가 데뷔시켜도 되겠다 해서 임대를 끝내고 2020년 2월 달에 팀으로 복귀를 시켰죠. 그때부터 다시 엄청난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번 여름에 지난 6월 달에 5,500만 파운드를 받고 리버풀로 팔았습니다. 135억 원에 데리고 와서 930억 원에 팔았어요. 4년 만에 무려 7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브라이턴에 있지만 이적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계속 이적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 주요 선수들 역시 굉장한 지금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 놀라운 상승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의 카오루 미토가 선수 2021년 여름 이적료 300만 파운드에 J리그의 가와사키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뭐 그것도 좀 적은 액수는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적료 3,200만 파운드로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평가가 되고 있어요. 10배가 넘는 그런 몸값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미토마가 이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3,200만 파운드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아마 최소한 5천만 파운드 정도 받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에반 퍼거슨, 아일랜드 보헤미안스라는 팀에 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유스로 영입을 했어요. 공짜로 데리고 오는 거죠. 사실상 거의. 그런데 지금 이 선수도 트랜스퍼 마르크트에서 3천만 파운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만약에 옮긴다면 나이도 있고 훨씬 더 높은 몸값 받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최근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이적한 선수들을 봐도 뭐 벤 화이트 아스날로 간 이 선수도 2014년에 사우스햄튼 유스에 있던 선수를 유스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임대 보내면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즈에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8월달에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2,500만 파운드에 팔아라는데 거절하고 그 다음에 아스날에 5천만 파운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수, 이 선수 역시 2019년 6월 달에 헨크에서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달에 아스날로 이적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만료가 2,500만 파운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마, 2018년 7월 달에 프랑스 릴에서 1,5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고 2022년 6월 달에 토트넘으로 2,500만 파운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트로사르나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잘 받고 판 거예요. 또 팀에 있을 때도 주전으로 활용을 잘했고 그 다음에 로베르트 산체스 골키퍼 이번 여름에 2,500만 파운드 매각을 했죠. 10년 전에 왔지만 그때 이제 레반테 유스 출신입니다. 유스에서 그 공짜로 데리고 온 선수를 이 정도 받고 팔았으니까 팀에 있을 때도 정말 주전으로 잘 썼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마르크 쿠쿠렐라 이 선수가 진짜 대박입니다. 2021년 8월 달에 헤타페에 있던 선수를 1,500만 파운드 영입을 해서
불과 1년 만에 첼시에 6,300만 파운드에 팔았습니다. 1년 만에 이게 한 4배 넘는 그런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네, 뭐 많은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브라이튼 나간 뒤에 브라이튼에서만큼 좋은 활약 펼친 선수가 많지 않은데 아무튼 쿠쿠렐라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비수 덴번. 네, 위건에서 2018년 8월 달에 450만 파운드 영입을 했는데 작년 2월 달에 이 정도 1,300만 파운드의 뉴캐슬로 팔았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례들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수년 동안 브라이튼보다 이적 시장에서 성공한 팀이 아예 뭐 없기 때문에 그 근처 경합할 만한 팀도 없습니다. 이적 시장에서의 성과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뭐 대단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고요. 브라이튼의 선수 영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독특합니다. 일단 유럽 경험 여부나 유럽 출신 여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빅리그 경험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요. 국적 따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주 다양한 리그 출신 선수들이 브라이튼 엠블럼을 가슴에 달고 지금 함께 모여서 뛰고 있고 또 다른 팀으로 또 비싼 값에 팔려가고 있는 거죠. 이 팀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게 될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브라이튼 스카우팅 시스템의 경이로움은 우선 구단주의 역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팀의 구단주인 토니 블룸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하죠. 지난 2009년에 이 팀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전까지는 이제 프로 포커 플레이어였어요. 그러니까 프로 도박사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하는데 독특한 직업이죠. 포커 플레이어로서도 엄청난 수익을 본인이 몇십억을 번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돈으로 브라이턴을 샀다고 할 수는 없고 집안 자체가 예로부터 브라이턴 구단하고 관계가 있고 또 돈이 많은 집이었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명성과 집안의 자산을 기반으로 엄청난 투자를 끌어내고 또 용자를 받아서 2009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때 3부 리그에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팀을 2부로 승격을 시켰고 그 뒤로 계속 승격 플레이오프 좌절을 하다가 2017년에 비로소 플레이오프 없이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1부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프로 도박사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굉장히 통쾌하게 조예가 있고 어떤 그런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어서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본인 스스로 구현해낸 그런 알고리즘을 도입한 통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스카우팅 또 어떤 선수 팀의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팀이 상당히 시스템화가 잘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한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위니용 생질루아즈라고 벨기에의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위성 구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에 또 적절하게 선수들을 또 임대를 시키면서 좀 기량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스카우팅 시스템 또 선수들에 대한 분석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좀 인성 과정에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좀 뭐랄까 실패 확률을 떨어뜨리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모든 영입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위성구단을 통한 해당 선수들이 좀 더 경험을 쌓고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까지 갖추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이 팀의 발전 뭐랄까요 모형을 상당히 잘 만들고 있는 거죠. 참고로 위니용 생질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좋은 성과를 내면서 두 팀이 나란히 유럽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금지 규정에 따라서 토니 블룸 구단주가 위니용 생질러즈 지분을 파트너인 알렉스 무치오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임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유럽에서 아직 그 적응이 잘 안 된 선수들이 이곳에 가서 경기 경험도 많이 쌓고 또 본인의 어떤 기량도 발전하고 유럽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미투마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이죠. 유니용 생질러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만나면서 이 팀이 정말 빅클럽들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탄탄한 구조를 갖춘 팀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팀의 어떤 이런 그 발전 과정에서 특히 스카우팅 관련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가장 클 수도 있는데 세 번째여서 스카우팅 시스템을 기존의 지역별 카테고리에서 포지션별 카테고리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스카우팅 시스템은 담당자들에게 지역을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여용 스카우트는 남미 담당, 뭐 김정용 스카우트는 아시아 담당, 이우영 스카우트는 뭐 북유럽 담당 이런 식이죠. 하지만 브라이튼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이게 뭐 브라이튼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브라이튼이 에버턴에서 10년 동안 그 스카우팅 업무를 했었던 존 둘란을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브라이튼에서 담당하게 될 그 직책이 뭐 어디 담당 이게 아니고 센터 포워드 스카우팅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나 어떤 그 자신이 맡은 담당한 지역에 뭐 어떤 둘의 인맥을 갖고 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좀 이해하고 해당 지역에서 돌고 있는 평가를 수집하고 이런 스카우트가 아니라
특정 포지션에 관한 재능을 발굴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높게 본다는 거죠. 해당 포지션을 많이 연구하고 또는 해당 포지션 스카우트 본인 스스로가 선수 시절에 해당 포지션을 맡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을 해서 스카우트를 선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스카우팅에서의 선진적인 투자와 방향 전환을 통해서 브라이턴이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과정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고 그 덕분에 이적과 어떤 급여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하면서도 우수한 선수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성장을 시키고 이걸 또 수익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팀을 봐도 유소팀을 거쳐서 올라오는 선수들의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이적 시장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이적료가 많이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리스키합니다. 거의 그대로 돈을 날리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은돈벨레, 히샬리송 이런 케이스들도 그렇고. 근데 브라이튼은 그런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시스템에 투자를 하면서 결국 팀이 강력하면서도 이적 시장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을 구축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그런 성과를 봤다는 거. 앞으로도 이 팀은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주목을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여름 이적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 가지로 매력적인 브라이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